사라지는 인연의 그림자. 관계가 끊어지기 전 우리가 놓치는 신호들. 인연은 풀과 같다. 처음엔 연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얽히고 설켜 끊기 어려운 덩굴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무성한 풀이라도 제때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마는 것이 인연의 이치다. 모든 인연은 다가올 이별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낌새는 사소한 말투와 눈빛 혹은 말없이 흐르는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법구경은 말한다. 악한 법과 함께하지 말고 선한 법과 더불어 하라.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의 정은 물과 같아서 인해 흐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인연은 무너질 때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붙잡지 말아야 할 인연이 있고 때로는 내가 먼저 등을 돌려야 할 관계도 있다. 우리는 신호를 놓치고서야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니 이제 신호를 잃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업무처럼 느껴질 때. 요즘 뭐해? 그냥 그럭저럭 지내. 그래도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 그냥 별로. 나중에 얘기하자. 처음엔 이런 대화가 낯설다. 예전에는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화가 의무처럼 이어진다. 질문은 짧아지고 답은 더 짧아진다. 말끝마다 나중에, 그냥, 잘 모르겠어가 붙는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말한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끌고 싶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더 이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니,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신호다. 인연이 떠나고 있다는 전주곡이다. 칭찬이 줄고 지적이 늘어난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역시 너야, 내가 하면 다르다던 사람이 요즘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만 한다. 배려라는 말이 이제는 판단이 되고 기대라는 말이 이제는 실망으로 바뀐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남의 장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단점을 말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게 된 사람은 이 순서를 잇는다. 단점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멀어진 것이다. 이는 사랑이 식었음을 드러내는 냉랭한 바람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더 빛난다. 너 없이도 잘 지냈어. 그 모임 그냥 다 좋았어. 내 생각은 안 났어. 이 말들은 가볍지만 그 안에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다. 나와 함께 있던 시간보다 나 없이 있는 시간이 더 평화롭고 즐겁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내 그림자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인연의 끝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 사람이 떠나고 당신은 텅 빈 줄 알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다. 상대가 이미 다른 자리에서 편안함을 찾고 있다면 당신의 자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비워진 지 오래된 것이다. 나의 기쁨과 슬픔에 무관심해진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아 그래 정도의 반응이 돌아온다. 힘든 일을 말해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무미건조한 위로뿐이다. 내 감정에 대한 공감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진정한 벗은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그 웃음 속에 진심으로 스민다고 했다. 그러나 인연을 끊으려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의 무관심은 마치 묵은 종이장처럼 소리도 없이 찢어진다.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침묵이 무겁다. 예전엔 말없이 걷기만 해도 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침묵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무겁고 서늘하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다. 사람 사이에는 침묵도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예전에는 그 침묵이 따뜻한 포옹 같았다면 지금은 차가운 벽이다.
우리는 그 벽 앞에 서 있으면서도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인연은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다고. 함께한 추억을 불편해하거나 가볍게 치부한다. 그땐 철이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다 유치했어. 그런 건 그냥 지나간 일이야. 한때 함께 웃고 울며 쌓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었다. 기억이 곧 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과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건 현재의 감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했다. 기억에서 밀려난 감정은 관계에서도 밀려난다. 예전에 사진을 꺼냈을 때 그가 눈을 피하거나 건조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감정의 수분이 다 말라버렸다는 신호다. 그 추억에 나만 젖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계절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약속을 미루거나 피하기 시작한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건 그때 가서 보자. 만남이 잦던 사이였는데 이젠 점점 약속을 미룬다. 그리고 끝내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형식적 멘트만 남는다. 만남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있고 나는 늘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연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상대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다. 법륜 스님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만든다. 시간 없다는 말은 핑계다라고 말씀하신다. 약속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의 마음이 떠났을 때 약속도 함께 흩어진다. 다른 이와의 관계를 내 앞에서 자랑한다.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잘 이해해. 너랑은 좀 달라. 상대는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인연을 내 앞에서 언급한다. 비교는 무기가 되고 나는 그 상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느낀다. 이때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왜 내 앞에서 굳이 저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나를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중심이 어디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약용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끼면 정은 서서히 식는다고 말씀하신다. 인연의 중심이 나에서 타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전환점이다. 떠나는 이는 말이 많고 남는 이의 침묵은 길다. 나의 단점이 용서할 수 없는 결함이 된다. 한때는 내 실수에 그럴 수도 있지 라던 사람이 이제는 똑같은 일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언성을 높인다. 내 작은 흠결조차도 확대되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는 감정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친구 사이에는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하며 덮어도 될 허물을 드러내면 의는 깨진다. 인연이 깊을수록 서로의 부족함에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의 실수에 눈감지 않고 다그친다. 그것은 떠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며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마음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인 것이다. 이럴 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해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는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므로 나의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조차도 그 사람 앞에서 나답지 않다고 느낀다. 관객이 멀어지고 있다는 징조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먼저 온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내 진심을 숨기게 된다. 웃고 있어도 긴장되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만 남는다. 법구경은 말한다. 나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내 마음을 사나워지게 하는 이와 길을 걷지 말라.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관계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인연의 끝은 내가 그 앞에서 나다움을 잃는 순간이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며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건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이다. 책은담은 이렇게 일갈한다. 허물어진 담장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때로는 인연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놓으면 그 자리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다. 인연은 피어난 만큼 시들고 가까웠던 만큼 멀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을 수 없고 억지로 지킬 수도 없다. 다만 떠나는 이의 발소리를 너무 늦게 듣지 않는 귀가 필요하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다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을 기억하면 된다. 그 사람과 같이 했던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으므로. 인연이 끝난 자리에 여백이 남는다면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